1970년대에는 새우깡 가격이 50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1970년대에는 짜장면 가격이 15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0원이었던 새우깡이 현재는 2,000원, 3,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짜장면도 8,000원, 9,000원, 어떤 곳에선 만원을 받는 데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각국들은 각각 나라들마다 보유하고 있는 금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금본위제라고 해서 각각의 나라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본위제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금이 100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미국이 금 100톤을 보유하고 있다 하게 되면 금 100톤에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를 발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때 대한민국에서 금을 10톤을 갖고 있었다 하게 되면 이 금 10톤에 해당하는 달러만큼의 원화를 발행을 할 수 있었죠. 이게 금본위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화폐를 찍고 싶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었겠죠. 이 상한선이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1971년도 8월 달에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 금본위제를 폐지했는데요. 금본위제를 폐지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금본위제라는 것 자체가 각각의 나라들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100톤의 금을 갖고 있어. 그러면 그 100톤에 해당하는 금만큼의 달러까지만 내가 지폐를 발행을 할 수 있었는데, 돈을 찍어낼 수 있었는데, 금본위제를 폐지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마다 내가 화폐를 찍어내는 어떤 리미트, 상한선이 있었는데 그 상한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화폐를, 돈을 찍어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게 되면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서 급격하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총 통화량 M2의 그래프인데요. 1980년대를 지나서 급격하게 총 통화량이 늘어났다.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할까요? 이 총 통화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1970년대에 가격이 50원이었던 새우깡이 100원, 200원, 300원, 400원 계속 올라가더니 지금 현재는 2,000원이 넘게 된 거죠. 그리고 1970년대 가격이 150원, 200원이었던 짜장면 가격이 7,000원, 8,000원, 만원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새우깡이나 짜장면의 가치, 내재되어 있던 가치가 올라갔다기보다는 화폐가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런 생필품들만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아니죠. 공사에 사용되는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자재들이나 인건비도 당연히 따라서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된 겁니다. 이렇게 금본위제가 폐지가 되니까 화폐의 수량이 증가가 됩니다. 화폐의 수량이 증가가 되니까 당연히 화폐 자체의 가치는 하락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자재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그런데 땅값, 이 땅이라는 것도 원자재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의 상승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 그래프는 부동산의 가격의 추이를 제가 작성을 해본 것인데, 건물은 감가상각된다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건물은 짓자마자 자동차처럼 감가상각돼서 점점 가격이 내려갑니다. 하락을 하죠. 그런데도 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바로 땅값 때문이죠. 이 건물이 감가상각돼서 가격이 0에 수렴하는 기울기보다 땅값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은 더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의 상승이 없는 곳에서의 부동산의 가격은 그대로 그냥 완만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하나는 주상복합이고 하나는 그냥 일반 아파트예요.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주상복합 쪽이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의 상승의 폭이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맞습니다. 주상복합은 좁은 땅에 높이 올린 것이고 아파트는 넓은 땅에 적당하게 올린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세대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의 면적이 주상복합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은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이죠. 그 얘기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는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는 가격이 비싼데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아파트의 가격 상승까지 쫓아가지 못한다. 그 이유는 깔고 앉아있는 땅 면적이 주상복합이 훨씬 더 적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극단적으로 보게 되면 5층짜리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 5층짜리 아파트, 야, 저 썩은 아파트가 왜 도대체 10억일까 20억일까 이런 생각들을 한두 번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이유가 바로 건물의 가격은 거의 제로에 수렴한 상태예요. 벌써 30년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깔고 앉아있는 땅이 면적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10억, 20억, 30억씩 하게 되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본이제가 1971년도에 닉슨 대통령에 의해서 폐지가 됐고, 폐지가 됐기 때문에 화폐를 막 찍어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화폐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그 화폐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중에 하나인 땅값이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가격은 상승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건물이 아닌 땅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조금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추가적으로 월세라는 것을 또 받을 수가 있다. 매각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하기 전이라도 보유하고 있을 때라도 월세를 내가 수익으로 갖고 올 수 있다라는 이점이 또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투자라는 것은 내재 가치에 내 돈을 집어넣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중에서 가치 투자라는 게 있는데,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치 투자라는 것이 어떤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특허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그 회사의 가치가 100억 원이다 라고 평가가 되었다면 그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100개를 발행을 했다, 100개를 발행했다 쳤을 때 이 100억의 가치가 있는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했어요.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100주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억의 가치가 있는 회사가 100주를 발행을 했으니까 각각 한 주의 가치는 1억 원이겠죠. 그런데 그 한 주의 주식이 현재 매매가 되고 있는 가격이 7천만 원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7천만 원을 주고 1억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사게 되면 언젠가는 그 7천만 원에 매매되고 있던 그 금액이 1억 원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이 주식은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주식이 됩니다. 그런데 그 1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그 주식이 1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매입을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다시 원래 내재 가치인 1억 원으로 수렴을 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주식 투자에서 가치 투자라는 것인데요.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동산의 내재 가치가 1억 원일 때 지금 내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7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매입을 하면 됩니다. 언젠가는 1억 원으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재 가치가 1억 원인데 1억 5천만 원에 매매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매입을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내재 가치인 1억 원으로 수렴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별반 다른 게 없다. 그런데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것을 어떤 판단 기준으로 보냐면, 과연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 이 항목이 예측이 가능한가 또는 통제가 가능한가, 두 가지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현대차 주식을 샀어요. 그런데 같은 시기 같은 금액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김 과장이나 김 대리가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금액으로 현대차 주식을 샀다 쳤을 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데리고 있는 수많은 직원을 통해서 예측을 했겠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 통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김대리나 김 과장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예측을 하기는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금도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통제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으로 어떤 주식을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에게는 투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김대리나 김 과장에게는 투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측이 가능하냐 그리고 통제가 가능하냐, 이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주식 투자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센터에 비행기가 와서 처박히는가 아닌가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고려를 하겠습니까? 그 센터 테러가 일어난 다음 날부터 주가가 폭락했던 것들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보다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부동산 투자로 투자의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